우한에 있는 패션 센터가 진원지다라는 가능성도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 15번째 확진자까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12번 환자, 12번째 환자의 동선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강릉에, 서울에, 영화관에, 면세점에 안 들린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리포트 보시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쓴 보건소 직원들이 면세점 셔틀버스를 소독합니다. 12번째 확진자인 40대 중국 남성이 격리되기 전 이 면세점을 2차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 방역에 나선 겁니다. 면세점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면세점 측은 임시 휴업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진입로 역시 통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가 거주지인 경기 부천을 중심으로 서울과 강원도 등에서 138명을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TX를 이용해 1박 2일 강릉 여행을 하는가 하면 군포와 인천 등을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의료기관, 음식점, KTX, 극장 등을 이용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지자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KTX 역산의 편의점과 강릉 시내 호텔은 문을 닫았습니다. 면세점과 함께 방문한 것으로 드러난 남대문 시장엔 관광객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나요. 뭔가 마스크 안 사는 편이 더 너무 많고.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공개한 동선에 면세점이 빠져있는 등 공개 원칙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면세점에서 확인되는 접촉자분들을 좀 분류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밀접 접촉자가 확인되는 대로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남대문 시장과 서울 지역의 대형 면세점, 그리고 수도권의 대형 영화관, 그리고 KTX까지 이 12번째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이 환자가 거쳐간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9일간 전국 일주를 했다 라고 좀 과장을 보태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1월 19일 김포공항, 20일 서울 중구의 면세점과 남대문 시장. 저도 사실은 오늘 방송되는 그 메인 뉴스에 김진일 간다에 이 우한 폐렴 관련된 뉴스를 저도 한 일주일간 취재하면서 저도 저곳 다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소독 철저히 하고 있지만 걱정스러워요. 면세점, 남대문 시장, 부천의 영화관, 그리고 인천 남구의 친구집, 서울역에서 강릉역까지 1박 2일 가족과 함께 KTX 타고 여행을 또 다녀왔고요. 수원에서 군포까지 친척집도 갔고 부천의 한 영화관을 또 들리고 서울 중구의 면세점과 식당에 다시 들리는 등 동선을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죠, 장영 교수님.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영화관도 못 간다. 열차는 안심하고 탈 수 있느냐 걱정하시는 분들 당연해요. 정부는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뭐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지금 걱정하지 않는 분들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요. 저도 어제 12번째 확진자 동선이 쭉 뉴스에 보도되면서 정말 저를 아끼시는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아마 오늘도 연락 올 것 같아요. 김진양 거 거기 갔다 왔다는데 옆에 앉아서 괜찮냐, 막 이런 연락처. 그러니까 이게 손잡 좀 하세요, 일단. 지금 제가 웃기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공포는 예전에 이렇게 농담으로 해야 될 얘기를 같이 웃지 못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마스크는 나를 위해서 썼다면 이제는 내가 혹시나 누구의 감염을 시킬 감염자일 수도 있다.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럼요. 이런 배려까지 해서 스스로 써야 될 정도로 국민들이 오히려 지금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까지 나가서 걱정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남을 위해 배려를 하기도 하는 이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극장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텅텅 비고 있다는 소식 들리는데 이런 소식 들리면 아마 그래도 확산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대기업들보다 걱정되는 게 남대문 시장 이런 데서 정말 음식 파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그 하루하루 벌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시장 돌아다녔다 KTX라고만 나옵니다만 택시도 탔다고 하고 버스도 탔다라고 하고 문제는 이 부부 중에 한 분이 지난 20일부터
아직은 이분들이 지금 양성 반응은 안 나왔습니다만 코로나 증상의 일부인 뭐 근육통이나 이런 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약도 좀 먹었다 이런 이야기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감염자일 수도 있다라는 또 이런 불안감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시키고 싶지도 않고 정치인들처럼 이걸 확산시켜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조금 과장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정상이다. 오히려 지금은 느긋하게 설마 내가 뭐 내 주변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방역하시고 정부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누굴 탓하기보다는 지금 탓할 정신도 없어요. 스스로 잘 좀 자기 건강 예. 챙기는 이런 의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이 확진자들의 동선 정보를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면세점은 또 빼놨다고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나 12번째 환자가 접촉한 밀접 접촉자 수를 적게 잡아도 138명 그리고 동선이 겹친 이분의 부인도 14번째 확진자로 판정을 받기 때문에 이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장 소장님. 여기는 지금 12번 환자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10번, 11번 환자 때문에 저는 심각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10번, 11번 확진자가 저희 아파트 상가의 미용실에 와서 그렇습니까? 이발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공포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는 폐쇄가 됐고요. 예. 소독하고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은 지금 완전 텅텅 비었고요. 방송이 나왔어요. 저 토요일 날 집에 있는데 자 입주민 여러분들은 밖으로 다니시지 말고 집에만 계시라. 집에만 계시라. 네. 그 얘기 듣는 순간 좀 어마어마한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좀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는 이런 확진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껴라, 손 세정제를 사용해라라고 하는데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500원, 700원 하던 게 3,000원 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시켜보려고 했더니 어제 시키려고 했더니 거의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마스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마스크를 못 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에 대한 해소를 정부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 아파트가 장 소장님 그 아파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카페가 거기군요. 예. 지금 양쪽에 다 지금 어떡해요? 시장 괜찮아요. 다녀오신 분, 아파트 남대문 사시는 시장. 분. 이런 현실적인 공포감.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김 교수님 네. 궁금한 게 지금 이 12번 확진자분 어떻게 국내 방역망을 벗어날 수 있었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12번 환자 이외에는 대부분은 이제 정부의 방역망 안에서 확진이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12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인데 일본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접촉을 했는데 그 사실을 일본 보건당국도 알고 있고, 예. 그거를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 보건당국에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이 일본인은 중국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면서 예. 확진 판정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모르고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더 무서운 게 이 12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당국의 방역망 밖에서 확진이 된 케이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동선으로 많이 다녔는지 이게 관건이고 12일간 사실은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녔다, 활보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을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분 같은 경우가 면세점, 영화관, KTX, 정말로 남대문 시장 광범위한 곳인데 이분이 거기서 접촉했던 사람들을 우리 당국이 다 확인할 수는 있습니까? 남대문, KTX, 강릉 가능합니까? 이 광범위한 지역? 지금은 이 중국인 분이 신용카드를 썼는지 어떤 결제 수단을 썼는지가 밝혀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추적 조사를 할 때는 CCTV나 아니면 교통수단이라든가 신용카드 정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추적 조사를 하게 되는데 내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방역망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